리스본의 어느 오후, 태주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한 남자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루카스, 35세. 세계 70여 개 도시를 카메라에 담아온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이자 여행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그날 그가 마주한 것은 TRAGI 트래벌이 발표한 한 통계 자료였습니다. 밀레니얼즈 세대가 선택한 최고의 여행 도시, 4년 연속 1위 서울. 다니엘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도쿄의 시부야,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제치고 서울이라니. 그는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도시는 없다고, 아니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4년 연속이라는 수치는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입니다. 제 직업은 사진으로 도시의 영혼을 포착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느 도시도 완전히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도시에는 빛나는 면이 있지만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도시가 4년 연속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마케팅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K-파프의 영향력, 한류 열풍의 일시적 현상이라고요.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진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저는 에디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로 갑니다.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2주 뒤, 저는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기내 모니터에는 서울의 야경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실루엣.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도시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혹시 내가 평생 찾아 헤맨 그 무언가가 여기 있는 걸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미 놀라고 있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 깔끔하게 정돈된 안내 표지판, 그리고 어디서든 느껴지는 질서와 효율. 유럽의 공항들과는 확연히 다른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짐을 찾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죠.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혼잡했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주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늘어선 풍경,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산의 능선, 그리고 한강. 석양이 질 무렵이었는데 한강 위로 비치는 빌딩들의 그림자와 다리, 위에 조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도시엔 뭔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홍대였습니다. 젊음의 거리라고 들었거든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거리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K-파프 음악에 맞춰 완벽하게 동작을 맞추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열정이었고 자유였으며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보는 도시가 아니라 느끼는 도시라는 것을요. 홍대 거리의 밤은 리스본의 어떤 밤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댄서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몸을 움직였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럽에서도 거리 공연은 흔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공연은 달랐습니다. 이건 생계를 위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즐기고 표현하고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젊은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형, 외국인이시죠? 사진 찍는 거 봤어요. 멋있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대학생이자 댄스 크루의 리더였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한국은 즐기면서 사는 법을 배우는 나라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들게 사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만들어준 이 나라에서 우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춤을 춰요. 제가 행복하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고 싶으니까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행복을 말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제게 치킨과 맥주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서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절대 잠들지 않아요. 언제든 뭔가를 할 수 있죠. 새벽 2시에 배고프면 24시간 식당이 있고 3시에 책을 사고 싶으면 서점이 열려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도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도시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고 카페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며 편의점에서는 직장인들이 야식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명력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이면에 있는 전통을 보고 싶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자 기와 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즈넉한 아침 햇살이 한옥의 처마를 비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 이곳은 어젯밤의 홍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시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작은 도예 공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나이 지긋한 부부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그들은 흔쾌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공방 안은 흙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선반 위에는 크고 작은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작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장인 부부는 조용히 작업을 이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하신 건가요?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40년쯤 됐나?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흙을 만지고 불을 다루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린 흙과 불로 마음을 빚어요. 세상이 변해도 그건 변하지 않죠. 서울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우린 여기서 천천히 우리 것을 지켜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빠르고 젊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과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방을 나와 다시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옥 카페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라떼를 마시고 있었고 전통 찻집에서는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북촌을 걸었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비탈진 언덕을 오르며 저는 서울이 단지 트렌디한 도시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을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나흘째, 저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만약 북촌이 서울의 과거라면 강남은 서울의 미래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광고와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주함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모두가 멈췄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나뉘어 걸었습니다. 저는 한 로봇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고 커피는 로봇팔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건네는 순간 화면에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도 따뜻함을 담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들고 코엑스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쇼핑몰과 별마당 도서관을 보았습니다.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찬 서가 앞에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오지 통신망의 속도를 체험하고 메타버스 전시관에서 가상현실 속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을 비워두었고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었으며 노약자를 위한 배려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 반포 한강공원에서 달빛 무지개 분수를 보았습니다. 다리 위로 쏟아지는 형형색색의 물줄기,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사람들. 기술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디지털 혁신은 차가운 진보가 아니라 따뜻한 진보였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더 연결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느 도시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한강 위로 석양이 반사되어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한 노인분이 앉으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그분도 빙그레 웃으며 화답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 보네. 서울 구경하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진작가입니다. 이 도시를 기록하러 왔어요. 할아버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이 도시가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이들이 흘린 땀이 있지.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여기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어. 전쟁이 끝나고 다 부서진 땅이었지.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1988년 올림픽 때부터 이 도시는 정말 빠르게 변했어. 다들 밤낮 없이 일했지.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야. 우리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됐어. 난 이 다리들이 하나씩 생기는 걸 다 봤어. 저 빌딩들이 올라가는 것도 다 봤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도시를 사랑한다잖아.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뭉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지난 일주일간 본 서울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화려한 네온사인, 이 깨끗한 지하철, 이 편리한 시스템들은 모두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지금의 서울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뿌듯하지. 우리가 잘 살아낸 것 같아서. 그리고 고마워. 젊은이 같은 외국인이 우리 도시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들의 땀으로 빛난다. 그리고 그 땀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서울이 왜 밀레니얼과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이 도시는 과거의 희생 위에 현재의 꿈을 짓고 미래의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열흘째, 저는 대학로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예술의 거리라고 들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소극장들이 있었고 벽마다 형형색색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벽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림 속에는 손을 맞잡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위에 함께라서 아름답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새로운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는 건가요? 한 학생이 붓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사계절이요. 우리는 이 도시가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들이 그리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한강,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그들은 서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벽화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로를 걸으며 수많은 버스킹 공연을 보았습니다. 기타를 치는 청년, 바이올린을 켜는 여성, 랩을 하는 고등학생. 모두가 자신의 재능을 거리에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동전을 던져주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관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 당신은 나의 꿈. 이 도시에서 사랑을 배웠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서울아.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예술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예술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가 모여 도시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건물이나 풍경이 아니라 사람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서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산타워 아래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타워의 불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물쇠를 걸고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 당신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물쇠를 난간에 걸고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담았습니다. 제 렌즈 속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속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저는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보며 저는 지난 2주를 떠올렸습니다. 홍대의 열정, 북촌의 고요함, 강남의 미래, 한강의 따뜻함, 대학로의 예술성. 이제 시도 메시지 길이가 최대 제한에 도달하여 클로드의 응답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계속하기를 눌러 클로드의 응답을 이어가세요. 계속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국뽕 산이 4.5